전통적인 안전자산인 부동산이 이제 일본을 빗대어 봤을 때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네. 주식은 당연히 이제 리스크가 큰 네. 투자처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선요. 이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뭐 무슨 주식 사라는 말이냐? 금방 이렇게 이제 알아듣는 분이 예. 많으신데 네. 우선 저는요. 이 연금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 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네. 예,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 보면요. 예. 당신의 노후의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주 수입원입니다. 네. 연금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분이 한 70%, 80%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 수입원이 연금인 분 누구냐? 선생님, 공무원, 군인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12.5%밖에 안 돼요. 예. 그럼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노인분들은 뭐를 먹고 살았을까? 1980년대 질문한 내용을 보면 72%가 자녀의 도움이었어요. 네. 지금은 그게 25%로 내려갔어요. 10년쯤 지나서 이 조사를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아마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바뀔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냐면 또 도와줄 수가 없는 게 196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 여성들의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예요. 4세였어요. 60년 기준으로. 이 2018년 기준으로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냐면 86세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예. 한창 경제 활동하고 예. 돈 벌 예. 때 예.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됐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부모가 오래 그렇죠. 사시니까 그러니까 자녀들도 이제 버거워지는 25년에서 상황이네요. 30년.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라는 예.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 일단은 주식 투자니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부부가 국민연금도 드셔야 부부가. 네. 그다음에 직장인은 퇴직연금. 예. 그리고 약간 모자라니까 개인연금. 근데 그거를 삼층연금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최소 생활비 확보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고 나 그거 못한 채로 이제 퇴직했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면 살고 있는 집 또는 뭐 땅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이걸로 하는 준비를 하는 게 우선 지금 최우선이고요. 모기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연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동학 개미 투자 이분들 중에 사실은 중요한 직장인 중에 퇴직연금을 잘 운영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무관심하고 방치해놓고 주식 투자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요. 미국의 직장인들이 투자에 관한 공부를 언제 하냐면 직장에 막 들어가자마자 그때는 그런 퇴직연금 제도가 없는 회사는 안 들어가요. 들어갈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내는 만큼 회사가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운영을 잘하는 걸 해서 나중에 연금 부자 되는 노력을 하고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펀드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그거는 박진해 놓고 지금 원금 보장형 상품에다가 다 넣어놓고 80% 넣어놓고 있거든요. 참조하고 있어요. 퇴직연금은. 네. 그런데 돈 빌려서 지금 주식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주식은 나쁜 게 아니고. 예. 네. 그러면 이 금융자산 관리를 할 때 리스크는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이 수많은 금융 상품은 저축 상품과 투자 상품으로 나눠진다는 것부터 아셔야 돼요. 이 은행의 예금처럼 갖다가 금융회사에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 상품이고 예.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 상품인데 주식이나 펀드나 선물, 옵션,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 변액연금 이거를 투자 상품이고 이거는 책임 안 져주고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원금을 지켜주지 않는 상품. 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예. 그걸 먼저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한데 네. 많은 분이 변액보험, 변액연금을 들고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그것이 펀드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그런 공부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투자하면은 보통 위험이 따른다고 저는 위험이란 말은 쓰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리스크. 왜냐하면 위험은 이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그 위험이고 그 위험한 것만 얘기하는 거고 네. 이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는데 뭐냐면 리스크는 불확실성이거든요.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리스크라면 다 부정적인 부정적인 거, 요소로 예, 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리스크의 라틴어 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주식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인데 용기를 갖고 주식 투자에 도전을 해야 돼요. 근데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그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제1번이 뭐냐면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는데 리스크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리스크는 뭐냐면 시장, 마켓 리스크라고 그래요. 네.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작년 요맘때 코로나 사태로 폭락하니까 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시장, 예. 마켓 리스크예요. 그다음에 아무리 시장이 오더라도 불량한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오르거든요. 떨어지거든요. 네. 그건 개별 종목 리스크예요. 그 두 가지 리스크를 관리를 잘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데 네. 이 마켓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그런 코로나 사태가 언제 올지, 언제 지나갈지 예상할 수 없죠.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내면 안 되는 예. 거고. 예. 그래서 빚내면 안 되고 네. 딸 시집 보내려고 6개월에 시집 보내려고 그거 쓰면 안 모아놓은 되고. 자금을 안 예. 되고 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기다려야 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개별 종목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신양 이상 100% 고를 수 없으니까 어떡하냐? 여러 종목에 분산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분산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종목만 분산하는 것도 있고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을 분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간을 적립식으로 이번 달에도 얼마 다음 달에도 얼마 이렇게 그 적립 투자 시간 네. 분산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전부 할 수는 없지만은 유튜브 들어가 보면 요즘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으니까 네. 그 시장 리스크와 개별 종목 리스크를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 장기 투자 분산 투자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번 공부하고 아 이유가 이거구나. 존리 사장 오셨다고 하니까 예, 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옛날 코리아 펀드의 그 펀드 매니저고 세계적으로 날린 분 아니에요? 예. 저한테 그래요. 누가 와서 자기한테 주가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아, 존니 대표가 그래요? 그랬어요. 예. 그러고 그분 쓰는 걸 갖고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모른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만 저는 문제는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종목 고르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단기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니까 이 장기 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